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김동섭 전략가와 시장 상황 점검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올랐습니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건지 아니면 여전히 좀 변동성을 머금고 있는 건지 시장 자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것도 뭐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 아주 혼잡하죠. 잘못하면 뭐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 내에서 지금 총기 매매가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뭐 실탄이고 총기고 다 돈이 났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양당에서 약 20%는 불복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승리하는 모습이 보면 바로 승리를 뭐 확신하는 바로 선언을 할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아주 되게 혼잡합니다. 특히 우편 투표가 각 주별로 다르죠. 그래서 그 결과도 또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당일날 압승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만이 아무 문제 없이 이 대선이 끝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자, 그만큼 지금 미국 대선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또 대선에서 한쪽에서 불복 선언이 나와서 시간을 끌게 되면은 신용평가기관에서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고 있죠. 굉장히 과열입니다. 특히 사전투표도 역대 최고치로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게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주가가 상당히 불안하겠구나라고 했는데 1.5% 정도, 뭐 나스닥은 많이 안 올랐죠. 장중한 때 0.8%까지 빠졌었으니까 올랐어요. 오른 이유를 쭉 보니까 중국에서 10월 그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좀 괜찮게 나왔죠. 2011년 이후로 아주 좋게 나왔고, 또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도 역시 괜찮게 나와서 이게 시장을 받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시장 반등에는 분명히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본질을 벗어난 재료로 올라왔다는 거죠. 일단 시장에서는 미국 대선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대선이 오늘 밤이죠. 오늘 밤하고 내일 점심 때쯤은 적절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못한 상황이 나타나서 불확실성을 시장이 제공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지금 논점을 벗어난 재료로 주가가 오른 거는 의미가 없죠. 물론 지표가 시장에 논점을 벗겨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 그 시대의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 시대의 재료는 지금 대선에 포인트가 맞춰졌고 코로나에 맞춰졌죠. 코로나가 요 근래 미국에서 약 10만 명 정도 당일날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유로존도 봉쇄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오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보면 오르기 어려운 데서 올랐어요. 제가 항상 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오르기 어려운 데서 오르면 대가를 지불한다, 아마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지금 보시면 이제 쌍봉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후행 스팬이 이렇게 올라간 자리는 주가가 이게 올라간 자리예요. 이게 일봉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간 자리에 후행 스팬이 진짜 어렵게 가니까 다시 내려왔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쭉 빼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깔끔했는데, 어렵게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가지 말아야 할 때서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거의 100% 누군가가 물량을 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더 빠지면은 자기들이 팔 수 없죠. 손실이 많이 나네.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끌어올려가지고 물량을 털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대신에 거래가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나 봐야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없어요. 아시면 선물 하나 빼놓고 현물 외국인 어저께 별로 안 샀어요. 오늘도 한 700억 정도 외에는 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도가 더 많죠. 근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급하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빠질 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분석상에서 대치기 친 거거든요. 근데 그 친 자리가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자리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단가 낮춰서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시장은 나중에 열어봐야 되겠죠. 더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 과거 사례로 일목균형표사를 보면 가지 말아야 할 때 가면은 꼭 대가를 지불했다. 지금이 어쩌면 그 자리일 거다. 그래서 5일선을 관통해서 올라오니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또 여기 오시면 200일선에서 아랫꼬리가 2번 생겼으니까 지지력이 확실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무를 보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지만 숲을 한번 보면 지금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60주 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미국의 대선이 누가 돼도 쉽지 않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장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반등은 어떻게 보면은 과하락에 대한 반등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물량을 털지 못한 누군가가 일시적 작업을 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B2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그 신용융자가 약 16조 한 3, 4천억 되죠.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빠지면 반대 매매가 상당히 커져요. 지금 8월 13일 날 제가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 제가 추세선 잘못 꺼서 여기가 꼭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주가가 파동을 그리고 있어요.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 종목들에서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많이 빠진 종목은 반토막 났어요. 넷마블 같은 게 반토막 났죠. 또 고점 대비로 말하는 겁니다. 또 덜 빠진 종목도 15에서 20% 정도가 빠졌어요. 주가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추세를 다시 그어드리면서 여기가 꼭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꼭지 친 것 같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파동을 분명히 그렸잖아요. 그죠? 파동을 분명히 그려서 주가는 고점 대비로 그렇게 많이 밀리지가 않았어요. 한 120포인트 정도. 근데 종목은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빚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손실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재 또 양봉이 나오니까 아마 고민 또 하실 거예요. 그때 물량 정리한 걸 다시 좀 더 받아볼까 이 생각을 하실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B2는 주식시장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운 좋게 한번 먹으면 정말 기분이 좋죠.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그래서 B2까지 해가지고 한 250만 원 정도 먹었어요. 한순간에. 그러면 좋죠. 근데 순식간에 만약에 잘못하면 그게 한 600만 원, 500만 원까지 가는데 너무 짧은 순간입니다. 왜? 팔지를 못하거든요. 물려버리면. 제가 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미국 시장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제가 이 차트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여기서 내려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방송에서 뭐냐면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대가 지불합니다 했더니 이렇게 다시 뚫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차트는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쌍봉치고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어올린 게 이 차트예요. 그래서 일단 올라오니까 다시 그들이 털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되돌림이기 때문에 이걸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서 누군가 마지막으로 물량을 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가지 말아야 되냐 그 얘기를 하냐면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그 주가의 방사 같은 후행 스팬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후행 스팬이 이렇게 가면 정석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정상적 방향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려오는 캔들을 뚫긴 뜨는데 이게 더 내려와서 이 마지막 끄트머리 나오는 캔들을 뚫어야 되거든요. 끝으로 내려오는 캔들을 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그래서 손실 보신 분들 입장에서 다시 저점이라고 들어갔을 경우 반대 매매가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반대 매매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실제로 반대 매매는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과거 제가 증권사에서 있었지만 반대 매매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반대 매매를 대비해서는 절대 B2로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그 주가가 하락하니까 인버스를 막 들고 있던 투자가들, 개미들이죠. 개미들이 옳거니하고 물량을 던지고 이게 바닥이구나 해서 레버리지하고 ETF를 사요. 저는 아니 동학개미가 무슨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레버리지 매수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를 줄여야 되죠.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어요. 양적 완화 카드, 금리 인하 카드 다 썼어요. 물론라도 금리 인하가 조금 남아있긴 해요. 그렇지만 명목상 금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올 게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장을 제가 항상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호재 쪽에 기울 것이냐, 악재 쪽으로 기울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는 다 썼는데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코로나 해결되면서 가는 상황인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확진자가 막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지금 어떤 백신이 빨리 나와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에서 레버리지를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구경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 물론 지수가 쭉 1% 올랐을 때 2%의 수익을 가져오는 게 레버리지만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손을 못 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맥스로 갈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어요. 뭐 시장에서는 3,000포인트 얘기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동성은 좋을 수도 있지만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의 위치는 함정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레버리지 개인들의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시황 들었습니다. 지수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시장은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는 2,337, 2,300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주중에 내줬고요. 2,300 밑에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는데 아주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818로 800선 회복하고 오늘도 2% 강세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시장 공감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